나는 늘 그랬다. 아프면 참아보고 좀 나아지면 괜찮은 줄 알고 넘어갔다. 내 몸에 쓰는 돈은 늘 아깝게 느껴졌다. 그런데 오늘은 더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큰맘 먹고 병원에 갔다. 진료를 마치고 늘 가던 동네 약국에 갔는데 오늘은 뭔가 좀 이상했다. 약사 선생님이 이상하게 꼭 내 생활 습관을 아는 사람처럼 말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다. 누가 내 얘기를 한 건가? 민망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 무렵 셋째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셋째에게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엄마, 병원 다녀왔어?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늘도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리차를 끓였다. 고소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다. 보리차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지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뜨끈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오늘도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본다. 오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영 개운하지가 않았다. 나이가 드니 아침마다 여기저기 쑤시는 날이 많지만 오늘은 좀 달랐다. 머리가 지끈거리는가 싶더니 몸을 일으키려는데 바닥이 잠깐 흔들리는 것처럼 어지러웠다. 이불을 걷고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창밖은 환했지만 내 몸은 아침부터 잔뜩 흐린 날씨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부엌으로 나가 물부터 한 컵 마셨다. 따뜻한 물이 들어가니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그뿐이었다. 속이 편치 않았고 기운도 없었다. 밥을 지으려다 말고 식탁 의자에 잠깐 앉았는데 그 잠깐이 꽤 길어졌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불편함은 그냥 넘겼을 것이다. 자고 나면 낫겠지. 오늘만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스스로 달래는 날이 많았다. 병원은 늘 뒷전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내 건강을 뒤로 밀어두고 살았던 것 같다. 자식들을 키울 때도 그랬고 남편 병수발할 때도 그랬고 혼자 지내게 된 뒤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프면 하루 이틀 참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약국 약으로 버텨보고 그러다 좀 나아지면 또 괜찮은 줄 알고 넘어갔다. 자식들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데 이상하게 내 몸에 쓰는 돈은 늘 아깝게 느껴졌다. 그런데 오늘은 더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몸이 좀 무거운 정도가 아니었다. 어지러운 느낌이 계속됐고 가슴도 답답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이러고 앉아 있으니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싶어 오늘은 드디어 병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머릿속에서는 자꾸 진료비와 약값 생각이 났다. 몸이 불편해도 돈 생각부터 하는 내 버릇이 서글프기도 했다. 그래도 오늘은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다.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서는데 혼자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병원 대기실은 늘 비슷한 냄새가 났다. 소독약 냄새, 따뜻한 난방기 바람,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의자에 묘한 답답함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접수하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데 내 앞에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다. 다들 조용히 앉아 있는데도 근심과 걱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병원에 올 때면 내 몸이 더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진료실에 들어가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어지럽고 몸이 가라앉고 가끔 식은땀이 나는 것 같고 밥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몇 가지를 묻고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고는 생각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본인 몸도 좀 챙기셔야 한다고, 참는다고 해결되는 나이가 아니라고 했다.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너무 맞는 말이라서 괜히 변명도 못하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하고 말했지만 그 말이 내 귀에조차 궁색하게 들렸다. 별거 아닌 줄 안 게 아니라 별거 아니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른다. 병명을 듣는 것도 무섭고 돈이 나가는 것도 무섭고 이제는 예전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무서웠다. 그래서 밀었고 또 밀었다. 진료실에서 나와 처방전을 손에 들고도 의사 선생님의 말이 한동안 귓가에 남았다. 병원을 나와 늘 가던 동네 약국으로 갔다. 오래된 약국이라 공간도 익숙하고 약사 선생님도 몇 번 본 사이였다. 크게 살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딱 동네 약국다운 무난한 분위기였다. 나는 처방전을 내밀고 한쪽 의자에 앉아 약이 나오길 기다렸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지 뭔가가 조금 달랐다. 약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보더니 나를 한 번 더 자세히 보았고 약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였다. 약이 준비되고 설명을 들으러 갔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약사 선생님은 복용 시간만 간단히 말하고 끝내는 대신 오늘은 유난히 자세하게 설명했다. 식사를 꼭 챙겨서 드셔야 한다는 말, 어지러울 때는 갑자기 일어나지 말라는 말, 약을 미루지 말고 제때 챙겨 드셔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냥 친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그 말투가 꼭 내 생활 습관을 아는 사람처럼 들렸다. 나는 약봉지를 받으며 약사 선생님의 표정을 살폈다. 선생님은 여느 때처럼 담담했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누가 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었다. 내가 몸이 안 좋아도 병원을 안 가고 버틴다는 이야기라도 전에 들은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불편했다. 우리 동네는 오래 산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지내기 때문에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얘기가 퍼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들었다. 진저를 받았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채로 약국을 나왔다. 약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다.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불편한 것이 더 크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약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병원과 약국에서 들은 말들이 다 맞는 말인데도 내 몸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것 같아서 민망하고 속상했다. 그렇게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셋째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평소에도 말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다.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끊는 편이라 늘 무뚝뚝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꼭 잊지 않고 이렇게 가끔 안부 연락을 해왔다. 나는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고 밥은 먹었는지 오늘 뭐 했는지와 같은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가 아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의아함이 먼저 느껴졌다. 셋째 아들에게 병원에 갔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얘기를 꺼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래, 오늘 다녀왔다 하고 답했다. 그러자 셋째는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 잘 들었어? 약 꼭 챙겨 먹어야 돼 하고 말했다. 셋째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엄마가 또 괜찮다고 하면서 약 안 챙길까봐 미리 좀 부탁해뒀다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달라고, 약을 제때 드실 수 있게 신경 좀 써달라고 말해뒀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동네에 내 이야기가 퍼진 줄 알고 속상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누가 흉을 본 것도 아니고 수근거린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 아들이 또 내 몸을 대충 넘길까봐 조용히 손을 써둔 것이었다. 나는 그 애가 그런 부탁까지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평소 표현이 없는 아이여서 더 그랬다. 그런데 그 순간 알게 되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니 셋째는 예전부터 그랬다. 평소에 크게 표현하지는 않아도 내가 필요해 보이는 건 슬그머니 바꿔두고 갔다. 겨울이면 현관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두고 집에서 뭐가 불편하다고 하면 다음에 올 때 조용히 살펴보고 갔다. 내가 됐어, 괜찮아 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아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은데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쩌면 그 애가 제일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서 괜히 목이 메었다. 민망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식들은 나를 그냥 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도 내가 눈치채지 않게 부담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다. 셋째는 끝까지 크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냥 엄마는 자꾸 미루잖아 하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 그 말이 어찌나 우리 아들다웠던지 가슴이 찡해졌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은 어느새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고 집 안에도 저녁빛이 물들고 있었다. 식탁 위 약봉지는 아까와 똑같이 놓여 있었지만 내 마음은 아주 달라져 있었다. 나조차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먼저 생각해준 마음이 그 작은 약봉지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약이 목으로 넘어가는데 서운함은 내려가고 고마움은 조용히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다. 살다 보면 사랑은 꼭 다정한 말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았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고 별일 아닌 일로 전화하게 되는 것도 조심스럽다.
그래서 더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내 마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괜찮다고 말할수록 자식들은 더 조용히 살피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파도 말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나는 약을 챙겨 먹고 일찍 누웠다. 그리고 다음에 셋째가 전화하면 그냥 넘기지 말고 약 잘 먹고 있다고 먼저 말해줘야겠다. 괜히 쑥스럽긴 해도 그 아이 걱정을 조금은 덜어주고 싶다. 아들의 걱정이 담긴 약봉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오늘 그 약봉지는 약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이 담긴 선물처럼 보였다. 자식에게 이렇게 조용히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먹먹하고 따뜻해지는 하루였다. 이야기를 적다 보니 어느새 보리차를 다 마셨다. 고소한 차를 마셔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 든다. 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겠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 저희 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댓글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일들도 좋아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적적했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